안녕하세요. 블랙스톤 H입니다. 경제학, 정말 복잡하죠.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그 수많은 변수들 중에서 딱 하나만 콕 집어서 그 순수한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편미분입니다. 자, 그럼 아주 현실적인 문제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어떤 회사가 있어요. 광고비도 팍팍 쓰고 R&D 투자도 늘렸습니다. 그럼 당연히 매출이 오르겠죠? 근데 여기서 잠깐, 이 오른 매출, 이게 과연 순전히 광고 덕분일까요? 아니면 R&D 투자 덕분일까요? 헷갈리죠? 이렇게 여러 요인이 막 섞여 있을 때 오직 하나만의 순수한 효과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미분만으로는 이 문제를 풀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 현실 세계는 y는 fx처럼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결과인 y는요, 수많은 원인들, 그러니까 x1, x2, x3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만들어져요. 이걸 우리가 다변수 함수라고 부릅니다. 뭐 기업의 이윤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만족감 같은 거요. 다 똑같아요. 모든 게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죠.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이 복잡한 문제를 풀려고 꺼내든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편도함수라는 건데요. 아이디어는 진짜 간단해요. 변수가 막 여러 개 있잖아요. 그중에서 내가 궁금한 딱 하나에만 스포트라이트를 쫙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변수들은 잠시 얼음 시키는 겁니다. 그냥 움직이지 않는 숫자, 즉 상수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미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호도 그냥 D가 아니라 이렇게 둥글게 생긴 편, 라운드 D라고도 부르는 기호를 씁니다. 이거 뭐 새로운 거라 복잡한 거 아니야? 싶으시죠? 전혀요. 진짜 놀랄 만큼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아는 그 미분 그대로 쓰면 돼요. 자, 딱 3단계만 기억하세요. 첫째, 미분할 주인공 변수를 딱 정해요. 둘째, 나머지 변수들 있죠? 걔네들은 그냥 숫자라고 생각하고 딱 고정시켜버리는 거예요. 셋째, 이제 주인공 변수에 대해서만 우리가 알던 그 미분법을 적용하면 끝! 어때요? 진짜 간단하죠? 좋아요. 말이 길었죠?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예제를 풀어보는 게 최고죠? 자, 여기 함수가 있습니다. y는 3x1제곱 더하기 x1, x2 더하기 4x2 제곱. 여기서 먼저 x1에 대해서 편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요. 그럼 x1에 대해 미분하니까 x2는 그냥 숫자 취급하라는 말씀이시죠? 예를 들면 그냥 숫자 5처럼요? 그럼 저기 중간에 있는 x1, x2는 그냥 5x1 같은 걸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네, 바로 그거예요. 정확하게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그렇게 생각하고 미분해 볼까요? 3x1 제곱은 미분하면 6x1이 되죠. 그리고 x1, x2는 x2가 상수니까 미분하면 그냥 x2만 남아요. 마지막으로 4x2 제곱은 어때요? x1이랑 아무 상관없는 그냥 상수 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미분하면 0이 되는 거죠. 자, 이걸 싹 다 더하면 바로 델타 y, 델타 x1은 6x1 플러스 x2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엔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역할을 바꿔서 이번엔 x2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누가 상수가 되죠? 그렇죠. x1이 상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항 3x1 제곱은 이제 통째로 상수니까 미분하면 0이 돼서 사라져요. 두 번째 항 x1, x2는 x2로 미분하니까 상수인 x1만 남겠죠? 마지막으로 4x2 제곱은 미분하면 8x2가 되고요.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 짜잔! 델타 y분의 델타 x2는 x1 플러스 8x2. 어때요? 원리만 알면 진짜 쉽죠? 자, 이제 일반 미분과 편미분의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일반 미분은 말하자면 2차원 평면에서의 전체 기울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딱 하나밖에 없죠. 하지만 편미분은요? 3차원 공간에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 기울기가 다 달라지잖아요. 편미분은 바로 그 특정 방향으로의 기울기. 그러니까 전체 이야기의 딱 한 조각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계산하는 법을 알아봤고요. 그럼 이게 도대체 눈으로는 어떻게 보일까요? 편미분이 갖는 기하학적 의미,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3차원 그래프가 하나 있습니다. 이걸 그냥 울퉁불퉁한 산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산의 높이가 바로 뭐냐? 한 회사의 총 생산량, Q입니다. 그리고 이 바닥의 가로축과 세로축은 각각 자본, K와 노동, L을 투입한 양을 나타내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내가 이 산 위에서 노동 L 방향으로 딱 한 발자국 내디뎠을 때 이 산의 경사가 얼마나 가팔라질까요? 즉, 노동자 한 명을 더 투입했을 때 생산량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경제학 용어는 노동의 한계 생산이라고 하죠.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알 것 같아요. 자본을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게 말 그대로 이 3차원 산을 K0라는 지점에서 그냥 칼로 싹둑 잘라내서 단면을 보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맞아요. 바로 그거요. 이 그림 하나가 편미분의 모든 걸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렇게 찾으려 했던 노동에 대한 편미분, 즉 델 Q over 델 L이라는 게 뭐였냐면 결국 이렇게 칼로 잘라내서 만들어진 이 2차원 곡선의 기울기였던 거예요. 와, 진짜 복잡해 보이던 3차원 문제가 우리가 잘 아는 2차원 기울기 문제로 확 바뀌는 순간이죠. 자, 그럼 오늘 내용 핵심만 딱 3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첫째, 편미분은 여러 변수가 섞여 있는 복잡한 세상에서 딱 하나의 순수한 효과만 분리해서 보는 기술이다. 둘째, 핵심 기술은 내가 관심 없는 변수들은 전부 얼음 하고 숫자로 취급해버리는 거다. 마지막, 셋째, 기하학적 의미는 3차원 그래프를 칼로 싹둑 잘라낸 단면의 기울기다.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딱 하나의 변수만 움직일 때를 봤어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모든 게 동시에 움직이죠. 광고비도 변하고 R&D도 변하고 자본과 노동도 동시에 막 변하잖아요. 이렇게 모든 변수가 동시에 조금씩 변할 때 전체 변화량은 과연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다음 스텝이 될 겁니다.